예, 14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을 학습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여기와 같이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항목들에 해당하는 이제 여기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고객 아이디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고객 아이디가 이렇게 있고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레코드라는 개념과 우리가 필드라는 개념과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있을 때 여기에 이러한 항목들 하나하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주 항목이 있을 거고 여기 이동통신사를 모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컬럼, 즉 열렬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객들이 있으면 이 고객들 하나하나 이런 행렬을 갖다가 우리는 레코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 필드와 레코드가 합해지면 이게 어떤 형태입니까? 이게 하나의 테이블이 되죠. 그죠? 이런 테이블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많은 고객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수없는 고객들이 있겠죠. 이러한 고객들의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을 해서 나중에 이 입력된 하나의 필드를 지금은 이제 거주자, 이동통신, 성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필드들을 나중에 자유자재로 뭐 순서를 바꾼다든지 비교를 한다든지 또 찾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이런 정보량이 증가할 때 물론 엑셀에서 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또 제한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엑셀에서도 그럴 때는 이제 외부의 다른 프로그램들, 그죠? 예를 들면 액세스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것을 불러들여 가지고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이게 합쳐서 그죠? 또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결국은 많은 정보들을 저장하고 그 정보들을 나중에 융합해서 가장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조금 학습을 합니다. 자, 우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항목들, 이런 필드들, 요 하나하나를 필드라, 자,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드라 했죠. 여기 있는 것들, 요걸 이제 필드라, 요런 항목들,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을 우리가 필드라 그랬고, 이 항목들에 대해서 각각의 개인의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레코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레코드라 했고, 그러한 이제 이런 레코드들과 필드들이 모여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테이블이다라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하려고 조금 줄였습니다. 화면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각각의 이제 항목들을 입력을 시켜보죠. 그죠? 자, 엑셀 자체에서 입력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있는데, 우리가 이용할 때는 이 데이터라는, 예를 들어서, 그 리본 메뉴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데이터에 가면은, 여기에,
쭉 가면 여기 지금 이쪽에 조금 더 가볼까요? 데이터 부분에서 조금 더 가면은 여기에 쭉 더 가보겠습니다. 쭉 가면은 여기 보면 이제 레코드 관리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죠? 레코드 관리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러한 메뉴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따라서는 이 메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메뉴가 어디 있죠?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혹 메뉴가 없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위에 보면 빨리 찾기, 그죠? 빨리 실행 도구 모음을 하는 데를 끝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기타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 기타 명령에 들어오면은 자, 그래서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여기 이제 있죠. 물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다가 첨가를 해도 되지만 리본 사용자 모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들어오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여기 보면 조금만 더 내립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런 모습을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명령 선택에 가서 자 아까 우리가 안 나타났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나타나지 않았으면 다음에 이제 여기에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쭉 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코드 관리라는 요 항목이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이쪽에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아까 요거를 데이터 항목에 추가를 했어야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다른 거 이렇게 일단 잠시 죽여 놓고요. 요걸 죽이면 나중에 요걸 죽인 상태에서 리본면을 켜면 그러면 여기 데이터 항목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추가를 하는 거죠. 추가를 하면은 데이터 항목에 아까와 같이 레코드 관리라는 이제 그러한 항목들이 그룹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없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가서 필요한 어떤 메뉴들을 이쪽으로 리본 메뉴들을 필요한 데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데이터라만 되어 있잖아요. 데이터는 좀만 체크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가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데이터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데이터밖에 안 나오죠. 그죠? 자, 요 위에는 이제 빠른 실행 도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해놔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보통 여기 있는 메뉴들을 리본 메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메뉴에다가 해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아까 데이터만 보이게 했기 때문에 다시 가서 모든 걸 다 보이도록 여기 기타 명령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리본 사용자 빠른 실행 도구 아닌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아까는 데이터만 여기 해놔니까 데이터밖에 안 나왔죠. 기본 탭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른 것들을 전부 다 보이게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추가할 게 있으면 다시 추가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시면 확인을 꼭 눌러줘야 됩니다. 그죠? 확인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다시 여기 기본 탭들이 리본 메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레코드 관리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단 확인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레코드가 나오죠. 그죠? 여기 레코드가 레코드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을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고객 아이디하고 넣으면, 레코드가 자연적 여기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볼까요? 고객 아이디는, 뭐 A라고 합시다. A.
그 다음에 거주지역은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 그 다음에 이동통신사는 예를 들어서 뭐 S사. 그 다음에 성별은 남성, 그죠? 메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연령은 50이다. 60이다. 그 다음에 연령대니까 그러니까 60대가 되겠네요. 그죠? 60대, 60. 그 다음에 이제 뭐 결혼 여부, 그죠? 이게 쭉쭉쭉쭉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 넣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닫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따로 저장하는 것은 저장이 없고 여기 보면 닫기가 있습니다. 이 닫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정보가 이제 차입니다. 그죠? 자, 결국은 엑셀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와 같이 데이터를 갖다가 레코드 관리를 해서 레코드 관리 안에서 그죠? 넣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은 삭제를 누르면 다 또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것들은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해서 넣고요. 그죠? 아니면 이제 조건이란 것이 있는데 이 조건은 또 아까 조건을 눌러도 새로 만들기와 같이 새로운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넣을 수가 있거나 또는 어떤 것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여기 꽉 채울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또 불러들이는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불러들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방법, 이제 불러들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 파일로도 예를 들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텍스트 파일로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지금과 같이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을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이런 정보들을 뭐 소팅해 가지고 불러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정보들을 융합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불러들이느냐 여기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여기서부터 불러들일 곳에다가 이제 고객 여기 쪽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다. 자, 불러들인 것의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이제 저장하겠다. 물론 불러들이는 부분에도 똑같이 여기와 똑같이 이렇게 필드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매칭이 되겠죠. 그죠? 그곳에도 고객, 거주지역, 이동통신사, 성병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어야지 불러들였을 때 딱 맞춰지겠죠. 자, 그럼 한번 불러드리게 보겠습니다. 자, 불러드리기 할 때는 자, 아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서 이 테이블 속에 데이터를 베이스를 만들 때는 항상 이 안쪽에 그죠? 이 안쪽에 뭔가가 이렇게 나중에 그것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커스가. 자, 그래서 불러들이기는 예를 들어서 A4번부터 우리가 불어넣기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A4번에 이렇게 픽스를 해두고요. 커스를. 그 다음에 똑같이 데이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 들어가서 데이터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액세스라는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서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웹이나 또는 텍스트 파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엑셀로 만들어 놓은 파일도 가져올 수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 원본에서 가져오기를 한번 해서 이 파일은 엑셀 파일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죠? 자, 파일에서 일단은 파일이 있는 곳까지 이제 갑니다. 자, 파일이 있는 곳까지 가서 이제 파일을 보면은 이제 파일이 안 보이죠, 여기. 그죠? 그럼 여기다가 모든 파일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모든 파일이 되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이 파일은 텍스트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도 똑같이 아까처럼 필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면은 이것을 불러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우선 이제 이 부분 먼저 기존에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드리는 것 먼저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이 아니면 아까 엑셀 파일로 그대로 만들어서 항목을 예를 들어서 항목을 해서 그대로 불러드려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텍스트 파일을 클릭을 하고 열기를 하면은 자, 요런 이제 또 선택창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들었죠. 그죠? 근데 텍스트 파일에 보면 여기에 있는 똑같은 이런 하나의 각각의 분류 기준 항목이 있겠죠. 아까 고객이라든지 거주지역, 여기 고객, 거주지역, 이동통신 쭉 이렇게 똑같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텍스트 파일을 만들 때는 이걸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글자를 붙이면 인식이 같은 글자를 인식하니까 중간중간에 구분 기호를 이렇게 넣어져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구분 기호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구분 기호로 동그라미. 이 구분 기호는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이것은 탭을 이용을 하면은 텍스트 파일을 할 때 탭을 하나씩 띄워주면 나중에 불러드렸을 때는 이런 동그라미로 각각의 글자들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죠. 그죠? 쉬운 겁니다. 예를 든다면요, 텍스트 파일에다가 고객, 거주지역, 자, 고객 치고 탭 누르고, 거주지역 치고 탭 누르고, 이동통신사 누르고, 탭 누르고, 쭉 이런 식으로 탭으로 한 번씩 눌러주면은,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요렇게, 여기 예를 들어서, 고객 누르고, 하죠. 자, 고객 누르고 탭을 누르면 여기 고객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탭을 누름으로써 또는 US 달러 표시 있죠. US 달러 표시를 누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사이와 요 필드와 필드 사이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분 기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눌러주고 필드 누르고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할 때는 그 탭에 맞게끔 또 방향을 바꾸어서 여기 보시면 되죠. 바꾸어서 자, 여기 고객에 해당하는 것을 밑에 누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줄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도 다시 탭 누르고 거주지역도 탭 누르고 그러면 고객 밑에 여기 아이디가 오고 거주지역 밑에 경기라는 데가 오고 이동통신사 밑에 010 오고 그 다음에 뭐 성별 밑에 남자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 된 것을 불러드려야지만 여기에 이렇게 요 필드에 맞게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고, 만약 이게 맞지 않으면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 파일로 만들 때는 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죠? 또 액세스로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러 곳에서 있는 파일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불러드리기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불러드리기 하니까 이런 이제 옵션들이 나옵니다. 이 옵션들을 설정을 해야지 불러드리기가 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만약에 텍스트 파일이었다면 이 텍스트 파일이 결국 무엇에 있어서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각 필드가 쉼표나 탭과 같은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리고 자, 요게 제일 좋죠. 너비가 일정한 것은 또 할 수 있습니다. 탭을 쓰지 않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완전히 그 혼합이 돼 가지고 만약에 너비가 일정한 것이 계속 유지되지 못했다면은 이제 좀 완전히 섞여서 좀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구분행 시작은 일행부터라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일행부터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는 지금 기존의 엑셀 위에다가 이런 필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불러올 파일에도 일행은 필드 제목이 같이 있죠. 그죠? 같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분행 시행을 일행부터 하면 요 위에 것까지 불러오기 때문에 중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그죠? 중복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제외하고 이행부터 불러오면 여기에 딱 맞아지겠죠. 그죠? 맞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행부터로 이렇게 합니다. 일행부터를 하면은 여기 이제 요게 고객이라든지 우리가 불러올 파일에 있는 이런 필드명들, 이런 그 항목들이 똑같이 여기 또 한 번 더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해서 자, 한번 시도를 해 봅시다. 자, 일단은 뭐 일행으로 합시다. 그럼 일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일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일행으로 해야 되는지 이행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넘어봅니다. 다음을 보면 우리가 아까 요거는 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분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걸 보면 알 수 있죠. 요 분류 제대로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탭으로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 좋게 되어 있네요. 그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공백도 있고, 뭐 기타가 있지만 이것은 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탭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요거만 이렇게 있으면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열 데이터는 일반 데이터입니다. 일반 데이터. 자, 일반을 선택하면은 숫자 값은 숫자로, 날짜 값은 날짜로, 모든 나머지 값은 텍스트로 변환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마침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불러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A, 여기 기준이 됩니다. 요거 기준 돼서 A4부터 이제 여기 불러 들어오는 거죠. 요거 딱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는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불러 넣는 거니까 이건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에 불러 넣는 거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불러 넣으면 데이터가 많으면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일렬로부터 하니까 여기 고객이 다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뭐, 요 정도는 뭐 애교로 이렇게 해서 뭐 요거는 예를 들면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해줘도 되겠죠. 그죠? 삭제해도 되지만 아까 거기서 1열부터를 선택하면은 그렇게 하지도 2열부터를 선택하면은 우리가 앞에 지금 나와 있던 필드가 중복돼서 자, 그래서 정렬하는 거 보면 데이터 정렬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필드죠.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필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필드, 각각의 필드 행으로 열로 되어 있죠. 컬럼 부분에 있는 걸 필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걸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할 때 각각의 필드 하나하나를 정리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고객 필드에 우리가 데이터에 가서 보면은 고객 필드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보면 자 데이터에 가서 고객 필드를 클릭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오름차순으로 한다 그죠? 또
역으로 내림차순으로 한다. 그러면 Z부터 해갖고 이렇게 내려가겠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는 것이 이제 기역부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거주지역을 우리가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오름차순은 기역부터, 그죠?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했을 때는 취업부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취업부터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동통신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순서적으로. 자, 요거는 이제 내림차순이니까 위에서 높은 수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정렬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죠? 정렬이 가능하겠다. 자, 그래서 각각의 필드를 우리가 그 정리할 때는요, 여기도 이제 연령대도 한번 볼까요? 필드명에다 클릭하고 데이터에서 여기 보면 오름차순, 그죠? 오름차순은 그 다음에 내림차순 하면 이제 큰 수부터 이렇게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연령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연령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각각의,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V부터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 요것은 히업부터 이렇게 되고, 하여튼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선정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이거 조금 더 늘려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각각의 요 필드 하나하나를 갖다가 선택했을 때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동통신사, 그 다음에 성별, 뭐 이런 것들을 좀 2개 이상을 갖다가 2개 이상의 어떤 통계를 보고 싶다,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제 정렬이라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정렬이라는 옵션에서는 첫째,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정렬 기준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건 2개 이상이 돼야 되죠, 그죠? 열 부분에서, 자, 열 부분은 필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그죠?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거주 지역 중에서 연령을 갖다가, 그 다음 한번 보자. 그럼 연령은 다시 기준을 추가해 가지고 연령을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주 지역별 연령별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사를 한번 보자. 어떤 이동통신사를 쓰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동통신사를 씁니다. 자, 그럼 거주지역별의 값은 이제 뭐 각각 연령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전부 값을 하고, 요거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했을 때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일단 거주지역 연령 이동통신사인데 요렇게 이제 정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렬해서 이제 옵션에 가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쵸? 그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상태는 우리 봅시다. 지금 상태는 여기 막 섞여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동통신사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사도 섞여 있습니다, 그죠? 정렬이 안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정리하면은 같은 지역별로,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연령대별로, 같은 연령대가 아니라 이제 연령대가 높은 선에서 낮은 순대로, 그죠? 그 다음에 이동통신사는 또 이것도 이제 숫자가 높은 데부터 낮은 데, 019, 011, 010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변화를 한번 볼까요? 자, 바뀌었죠. 경기지역, 지역은 경기지역을 먼저 쫙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동통신사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일단 경기 지역 내에서,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도 보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연령대는 우리가 요거는 이제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연령대를 요거는 이제 나이 어린 연령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나이가 조금 있는 연령대별로 만약에 정렬을 한다면, 그죠? 자, 그럼 연령대에 보면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전부 다 해보겠습니다. 자, 내림차순으로, 자, 내림차순을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충청도 지역 먼저 보면서 연령대 높은 수부터 그 다음에 이제 쓰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총구매 횟수도 한번 봅시다. 총구매 횟수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총구매 횟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 아까 얘기한, 자 보세요, 데이터로 가서, 그죠? 다시 정렬 가서 기준을 추가하고요.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 총구매 일수,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결국은 또 내림차순으로 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클릭을 하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지역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총구매 횟수인데, 총구매 횟수가 지금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러면 많은 것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죠? 총구매 횟수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부터 나와야 되니까 다시 가서 여기에 여기에 보면 정렬에 가서 여기에 오름차순으로 해가서, 그죠? 총구매 횟수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그럼 이제 구매 횟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해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지역, 그 다음에 연령, 그 다음에 이동통신사, 총구매 횟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세로로만 지금 정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 정렬도 있습니다. 그죠? 자, 세로 정렬에서 우리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특정 지역의 연령대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총구매 횟수를 일정하게 이제 했을 때, 자, 총구매에서 보시면 2도 있고 3도 있고 뭐 쭉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 내림차순으로 하면은 이게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내림차순으로 하면은, 자, 위에서부터 높은 순부터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겠죠. 높은 순부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주지역, 그 다음에 총구매 횟수, 거주지역은 또 오름차순 해도 돼요. 강원도부터 해도 되니까. 총구매에서 연령, 이동통신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경기도 지역에 연령대, 그죠? 연령대, 그 다음에 이동통신사, 그 다음에 총구매 횟수, 높은 수부터,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총구매 횟수는 지금 보면은 자, 총구매 횟수가 그렇죠. 그런데 총구매 횟수 보니까 여기는 없는 부분을 제일 높은 것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총구매 횟수를 없는 부분을 높은 부분으로 해놨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경기도 지역은 보면은 뭐 이렇게 어떤 부분이 많다. 그죠? 어떤 부분이 많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기도 지역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거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을 우리가 계산해내는 그런 우리가 또 함수들도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함수들도 배웠으니까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지역에 해당하는 뭐 이동통신사에서 뭐 017을 사용한 사람, 019를 사용한 사람 이런 것들 이제 옛날에 있던 번호인데 예를 들면 그러면 각각 뭐 얼마만큼 되느냐,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 문자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죠? 문자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어카운트 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막 카운트한 함수,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또 숫자들도 분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동통신사를 사용하는 경기도 지역에 50세 이상은 어떤 통신사를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들도 통계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여기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 수직으로만 정렬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옵션에 가면 수평, 즉 위에서 아래쪽 수직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도 가능하다는 거죠.